세 번째는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라.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자주 까먹죠.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주라. 사실은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라. 거꾸로 말하면 남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결국은 내가 출입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군데에서 읽잖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아니고 먼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또 이렇게 respectful한 person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출입받고 싶으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 보면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주라.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좋은 점을 찾으라. PMA 프로그램의 개념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가 하는 작은 차이가 그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비참한지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태도 하나가 생각 하나가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할 수 있는지 불행할 것인지 또 미저러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내 생각의 끝에서 깊은 내 머릿속의 생각의 끝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그 생각의 전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리드하는 힘, 그것이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바로 자신을 돕는 것이며 긍정적인 정신 자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엑서사이즈처럼 남에게 받고 싶은 거 3가지 한번 적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남에게 받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해, 뭐 친절, 아니면 칭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받고 싶은 3가지를 먼저 제안을 해요. 스텔라, 너는 뭘 받고 싶어? 어떤 사람들에게 뭘 기대해? 이럴 때 뭐 이해, 뭐 미소, 예를 들어서 칭찬 이랬으면 그 3가지는 결국 내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받고 싶은 3가지를 먼저 남에게 하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배려심 있게 행동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작은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작은 것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나눈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그들은 존경과 협력 그리고 개인적인 만족을 얻었다. 작은 것도 나누면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작은 것들도 같이 나눌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 상황을 무시하고 방치해두면 결국 속으로 굴마 털어져 더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예가 나오냐면 사회전 당신은 내일까지 마감인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동료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모으고 분석한 모든 자료를 주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그가 보고서 준비를 거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그랬을 때 어디 보자 하고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첫 번째,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당신은 제때의 책임을 다했으며 따라서 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메모를 그 동료와 윗사람에게 보낼 준비를 해둔다. 세 번째,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한다. 답은 3번이에요. 그쵸? 네, 머리로는 그렇게 알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번이거든요. 제가 이걸 사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은 그냥 시간 속에서 지나가게끔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컨플릭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때를. 그 사람이
깨닫기를, 아니면 그 사람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었구나 라고 와서 어떤 사과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황을 무시하고 방치해두면 결국 속으로 골마터져서 더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 가끔은 충돌을 피하는 것이 가장 덜 복잡한 접근 방법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기 쉽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면 통솔력과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저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제가 저번에 백투베이직 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라. 네, 그 생각나시죠? 7번째였던가 6번째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시간 속에서 let it go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시간 안에서, 그리고 내가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시간 안에서 오히려 더 큰 벽을 쌓게 되고, 그 벽 속에서 더 많은 오해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거, 사실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센시티브한 잣대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말할 때 어떤 지혜로움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챕터를 파트너들과 쉐어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조건 관과하는 것도 좋지 않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 안에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삶 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성장해가는 하나의 또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참 크나큰 감사하지만 열정, 어려워요. 네. 그 프로젝트이 근데 그게 리더의 어떠한 또 필수 조건이기도 하죠. 어떤 팀을 이끌 때 어떤 조직력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리더의 그 지혜로운 어떤 그 결정들이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다음에 만약 이런 경우가 똑같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남에게 받고 싶은 3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3가지도 있어요. 그러면 받고 싶지 않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투덜거림, 무례함, 아니면 친절하지 못함,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3가지,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럼 과연 남들에게 할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때 그런 행동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결국은 내가 남들에게 받고 싶지 않은 건 나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에게 받고 싶은 걸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점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지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지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고 행동을 하다가 이 PMA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네.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내가 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 행동, 반응 등을 점검하지 않고는 자신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하고 해를 끼치는 걸 피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뛰어들 여지가 없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 4가지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4가지의 생각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PMA 과정을 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래된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하다가도 다시 예전에 어떤 나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네 가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조금만 이런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싹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연민에 빠져든다. 항상 나는 너무너무 안 된 사람이야. 나는 불쌍해. 누군가 나를 테이크케어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게 다른 사람, 어떤 상황, 환경 이런 상황 때문에 난 안 됐어.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라고 자꾸 어떠한 내가 아닌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으로 돌린다는 거죠. 세 번째, 자아가 상처를 받거나 위축되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존심 상했거든. 나 정말 자존심 다쳤어. 진정한 자존심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이제 일을 해보면 너무너무 자존심 다쳐서 저 일 못하겠어. 근데 진정한 자존심은요, 저도 이제 주위에 많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더 유하고 그 위에 오르시면 더 유하고 더 제너러스하고 더 친절하고 더 넉넉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앞세우는 것도 굉장히 없었어요. 뭐냐면 진정한 자존심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일에 되기까지 잠시 그 자존심은 옆으로 살짝 밀어놓고 내가 그 일을 해냈을 때 그 자존심을 픽업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자존심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가장 확실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깨닫기 어려운 경우인데 자신이나 타인 혹은 무언가에 대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제너러스한데 남한테는 굉장히 잣대를 갖다 대는 것들. 그래서 PMA 프로그램을 실천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깨닫는 능력도 키워진다. PMA 프로그램을 삶에 통합시키는 과정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보다 의식적인 분석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업,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업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어떤 예가 있냐면, 당신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한 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가?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또 한 가지 배웠군. 이제 인기 대결 같은 건 그만두겠어. 인기 대결 그만두겠대요. 두 번째, 나같이 훌륭한 인물을 몰라보다니.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세 번째, 당선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고 난 그렇지 못했던 거야. 그는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함께 이러면 멋진 팀이 될 거야. 3번. 제가 이 질문을 파트너 분들에게 얘기했더니 1, 2, 3번이 동시에 나왔어요. 다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출마된 건 기분 나빠요. 그쵸? 근데 내 PMA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은 저 사람은 뭔가 나와는 다른 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과 내가 함께 일해서 더 멋진 팀워크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나 자신의 생각을 그쪽으로 리드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예시가 딱 이렇게 오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감정적으로 무슨 기분은 나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PMA 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쪽으로 내 생각을 리드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다라는 거. 그래서 내 체크업,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체크업을 하다 보면 어느덧 훈련이 돼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의 어떤 그 끈을 잘라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생각이 예전에 들었을 때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PMA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이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포지티브한 쪽으로 방향성을 틀 수 있는 것들,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체크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5번째는 행복하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듯이 행동해야 한다.
새로운 사고를 통해 새로운 행동에 이를 수 있듯이 새로운 행동을 통해 새로운 사고에 이를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새로운 사고를 통해 새로운 행동에 이를 수 있듯이 새로운 행동을 통해 새로운 사고에 이를 수 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열정적이 되면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미소를 지으라.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러면 당신이 굳이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날 내면의 기쁨과 열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알아보며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한다. 자, 다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해지고 싶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환하게 파스텔톤, 이쁜 파스텔톤처럼 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상황을 내 어떤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없고 나 자신부터 시작했을 때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거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똑같아요. 나 스스로가 행복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행복의 어떠한 전염성이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근심되고 편안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을 해야 돼. 내 마음속에 한쪽에서 이렇게 뭉클이고 있는 그런 걱정, 근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걱정을 하라고 하냐면 이 맥스웰 멜츠 박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책 정신인공두뇌학이라는 책에서 꼭 걱정을 해야겠다면 긍정적으로 걱정하라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는 걱정을 한다는 건 잘못될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며 따라서 걱정이라는 고통의 해독제는 의식적으로 잘 될 것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걱정은 우선은 어떤 상황에 대한 걱정, 어떻게 이것이 잘 될까, 잘 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어떤 번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번뇌나 걱정도 건설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걱정이 지나가서 내 미래에 어떤 좋은 영향으로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걸 해야지. 내가 이 점이 부족했었구나. 이 점이 약했었구나. 그럼 이 점을 어떻게 내가 더 강화해갖고 그렇게 건설적인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 또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멜츠 박사는 잠재의식이 진짜 경험과 상상 속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그는 이러한 이론을 다음과 같이 이용하라고 제안한다. 뭐냐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눈을 감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공상을 한다. 자신이 그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상상한다. 자신이 이룬 목표가 어떤 느낌이며 어떤 냄새이며 어떠한 모습인지 그려본다.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그 생각을 중단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그 우울한 이미지를 당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의 그림들로 대체한다. 한번 시도해봐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체험하게 될 근사한 느낌은 바로 PMA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이거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멜츠 박사 한 말 중에 진짜 잠재의식이 진짜 경험과 상상 속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레몬을 딱 보면서 내 머릿속으로 하고 우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렇게 바이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지 않았는데도 입에 침이 흥건히 고이는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거야를 미리 상상하고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저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내 미래에 대한 그 내가 바라는 소망을 떠나서 어떠한 진짜로 간절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어떤 그 내 꿈에 대한 아니면 내 어떤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가 상상하면서 매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예를 들어서 스텔라는 여기서 한 5kg 더 빠져서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어떤 멋진 스피커가 돼 있을 거야.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옷은 어떠한 정장을 입고 있으며 어떠한 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 모양은 어떤 모양이며 어떤 화장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월킹이에요. 그걸 제가 고3 때 정말 강력하게 경험해봤거든요.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고3 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마크를 제 모든 노트에 정말 큰 매직으로 막 다 그렸어요. 이렇게 다 그리고 우유도 저희가 그때 연세 우유를 먹고 있었는데 연세 우유를 끊고 엄마한테 그 우유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를 하루에 정말 3개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주말에 그 학교에 가서 그 나무, 그 캠퍼스에 있는 그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집으면서 제가 1년 후에 이 학교에 와서 그 나무에게 어떠한 말을 할 건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걸 막 상상을 하고 제가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강력한 어떤 경험이 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행복의 전염성을 배우자.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웃음이 나오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로 웃는 것이니까. 미소 짓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렴풋하게나마 행복의 느낌을 맛볼 수 있다. 행복은 그렇게 간단히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매일 아침 또 매일 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또 거울을 보고, 스텔라, 아침에는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스텔라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You did a really great job today. 너 정말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너에겐 최고의 하루였어. 스텔라 대단해. 이렇게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고 자기 암시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과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어떤 꼭 결과물이 아닌 나의 성장, 나의 성공.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성공자들이 가졌던 PMA, Positive Mental Attitude를 우리가 한번 엿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일주일 동안 한번 우리 실행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매일매일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읽어보고, 매일매일 자기 암시를 통해서 얼마큼 내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나 자신을 방향성을 틀어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